자, 오늘은 행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목표, 생각 열기, 행복의 정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리, 이렇게 목차로 이루어져 있고요. 수업 목표는 행복의 정의와 요인을 안다. 입니다. 생각 열기. 나는 언제 행복한지, 또 나의 꿈이나 목표는 무엇인지, 평소에 위의 것들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너무 학업에 충실한 나머지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하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뭐 학업에 충실한 것도 좋은데 삶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와의 대화가 계속 중요하다고 쌤은 강조를 하는데, 내가 언제 행복한지를 알아야 내가 힘들 때 행복한 걸 찾으러 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불행한 기운에서 벗어나야, 내가 지금의 어떤 불안한 심정이라든가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야 그 긍정적인 어떤 시너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꿈이나 목표가 있어야 우리는 동기부여가 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꿈이나 목표, 어, 그, 유재석, 연예인 유재석은 이런 얘기를 해요. 꿈이 굳이 없어도 하루하루에 지금 순간순간에 충실하면, 그게 더, 좋다. 또 또 연예인 이효리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꿈이 꼭 있을 필요가 있는가? 그냥 즐기면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라 라는 건데, 이게 쌤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쌤은 고민이었던 게 뭐냐면은 꿈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는 주의예요. 쌤은. 근데 여기에서 쌤이 얘기하는 꿈이랑, 그리고 어,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꿈이 직업이면 안 돼요. 동사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의미로 얘기한 걸 거예요. 그 연예인 유재석과 연예인 이효리도 이 꿈의 개념을 직업이 아니라 내가 뭐뭐 할 수 있게끔. 왜냐면은 그 꿈이라는 게 직업이 돼버리면은, 그 직업을 잃어버리면은 그 꿈이 소실이 된 거잖아요. 목적이 소실이 된 거잖아요. 그럼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되지? 이러면서 다시 딜레마가 옵니다. 무기력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무언가를 내가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그 목표. 네. 그래서 그게 아마 직업적인 꿈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혹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한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네. 여기까지가 좀 짧은 선생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참고될 만한 영상 보고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합시다. 뭘까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행복이란 사람이 생활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만족을 느끼는 상태에 있는 것을 행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은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입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은 결국 행복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렇다면 과연 교과서에서 정의하는 행복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심리학적으로 봅시다. 첫 번째는 심리적 안락입니다. 주관적인 안녕인데, 인간이 가장 기본적인 성향은 안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고통을 최소화하면서 안락을 최대화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돈을 벌고 지위를 얻고 심지어 신을 믿는 것도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즐겁게 만들기 위한 거랍니다. 또한 이러한 안락주의적 행복과는 행복이라고 느껴지는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의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인 정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자기실현입니다. 우리의 잠재 능력과 가능성을 삶 속에서 충분히 펼쳐내는 것을 의미하며, 인간은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의 그 재능과 강점을 지니고 있어요. 이러한 재능과 강점은 자신의 삶에 발휘하여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것이 바로 자기실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잠재 능력이 직업이나 인간관계에 충분히 발현되는 것에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고 있어요. 자기실현적 행복감에 따른 행복은 자기의 능력과 재능, 강점을 발견해서 타담한 불꽃이 아니라 재능과 강점을 발휘하면서 몰입의 즐거움, 성취감, 만족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찾고 나와의 대화를 많이 나누고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잘 못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빨리 파악하는 것이 좋은데, 그런 것을 하기에는 환경적으로 잘 안 받쳐줄 때가 있어요. 혹은 자기 자신이 자체가 목적의식이 없어가지고 타인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빨리 탈피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사회적 공헌입니다. 인생의 가치는 자신보다 더 큰 어떤 것을 위해 기여하고 공헌한다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봉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족이든 직장이든 지역사회든 국가든 때로는 신이든 무언가 자신보다 더 큰 존재를 위해 공헌하고 있다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듭니다. 이처럼 공건선 또는 공익을 위해 공헌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회공헌적 행복관에 따르면 최선의 삶은 안락추구를 넘어서 개인의 능력과 강점, 재능을 다른 사람에게 발휘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의미는 타자와의 연결감, 그러니까 타인과의 연결감 속에서 그것을 위해 기여하고 공헌함으로써 발견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입니다. 이것도 참고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서 나누도록 할게요. 긍정 심리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안락주의적 행복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즉, 행복은 개인의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경험하는 주관적인 심리 상태라고 보는 것이죠. 이를 주관적 안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관적 안녕의 측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주관적 안녕은 삶의 만족도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로 측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자신의 삶에 대한 나름의 만족도와 함께 평온, 즐거움, 환희와 같은 긍정 정서를 자주 경험하고 우울, 불안, 분노 이런 부정 정서를 덜 경험할수록 주관적 안녕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대한 나름의 만족도는 높이는 방법은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남들이 요구하는 거에 기대치에 혹은 내가 뭐든지 잘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에서부터 벗어나서 내 자신을 순수하게 인정하고 나의 최대치를 계속 개발하고 자기 개발을 하고 메타인지를 늘리고 하면서 자신의 만족도를 행복감을 늘리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요인들을 한번 봅시다. 행복의 요인에는 인구사회적 요인, 심리적 요인, 생물학적 요인이 있으며 다음에 상관을 가진다고 해요. 전반적으로는 주관적 안녕은 개인의 사회, 인구학적, 환경적 요인보다 성격적, 심리적 요인과 더 밀접하게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은 경제적 소득이 높을수록 행복도가 증가하리라고 생각하지만 돈은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부자들도 굉장히 행복할 것 같지만 상대적으로 뭐 행복해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행복감이 그렇게 높은 수치를 갖고 있는 부자들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또 신기한 게 자수성가형 부자들은 또 행복감이 높게 측정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참 신기하죠? 뭐 물론 내가 부자가 아닌데 어떻게 부자들의 마음을 압니까? 부자들이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죠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통계치라던가 아니면 심리검사에서는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결과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낙관성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전망이 클수록 긍정 정서를 더 많이 경험을 하겠죠. 또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인간관계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인간관계, 그러니까 불행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에서 다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자기 자신의 어떤 감정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죠. 그 인간관계를 받아들이는다. 그래서 긍정적인 인간관계, 자존감, 타인과의 연결감, 사회적 지지 이런 것들이 정신과 육체에 긍정적인 영향 혹은 또 부정적인 영향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긴밀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과거 엘리트주의의 행복은 가치 있는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목적의식을 달성하고 목적을 달성해가지고 구성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한다. 그런 가치를 느낀다. 라는 것이 과거 엘리트주의의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긍정심리학자들은
주관적 경험에 의한 주관적 안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즉,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여 자신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긍정적인 정서의 경험을 자주 접하게 된다면 우리는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잊지 말아야 될 게 행복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서부터 차근차근 찾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오늘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모두들 안녕!